제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혹시 말씀하신 것 중에 또 듣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바로바로 이렇게 질문해 주시고 그것이 끊어지면 제가 또 준비한 한 것을 또 이제 또 추가 질문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김경우 선생님 어쨌든 궁금하시잖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부터 조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책을 이렇게 기증해 주신 분이 많아가지고 이런 책을 세우는데 이제 기초 작업을 하고 목록 작업을 야심한 시간에는 하고 낮에는 제가 가족들과 먹을 거리를 이렇게 마련하는 데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농사는 아니고 그냥 우리 작업을 할 수 있는 정도. 근데 기계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전신 운동이 좀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좀 깝깝스럽죠. 이렇게 농기계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인데 또 제가 그 공부하는 분야가 또 제 능력이 어떤 샤프하지를 못해요. 그냥 더덕거리는 것이 제 일상이에요. 그러게 뭐 그것에 대해서 열등 의식도 많이 느꼈으나 이제 뭐 나이도 얼마 안 먹었지만 그래도 60일 넘으니 뭐 너무 나를 탓하지 말자. 지금까지 온 것만 해도 너무 전쟁도 안 겪었지요. 에? 또 무슨 뭐 솔직히 배도 안 고픈 세대였어요. 뭐 도시락 잠깐 안 싸갖고 가도 고구마는 먹을 수 있는 세대였으니까 선배님들 세대보다는 엄청 행복하고 또 우리 후배님들 세대보다 우리가 더 낫다고 봐요. 그래도 샌드위치 세대들은 늘 그렇다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향토 자료를 이렇게 그 보관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과정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서관 같이 뭐 이렇게 소문내고 할 수도 없고 또 그럴 능력도 없고 우선 제가 빨리 찾아야 되니까 책은 눕혀놓으면 특히 종이신문 같은 거 찾으려면 어떤 것은 한 구절 보려고 뭐 몇 년씩 찾는 것도 있잖아요. 자기 또 그러니까 뭐 찾는데 너무 많은 시간들을 원래 우둔한 사람들은 걸잖아요. 그래서 조금 빨리 찾되 그러한 것을 다 뭐 할 수는 없고 땅 이름으로 영봉동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이미 디지털에 돼가지고 많은 자료들이 좋은 자료들이 있고 그 중에는 없는 것들은 내가 이제 이렇게 와서 지금은 그 SNS로 조금 이렇게 봉사를 좀 해주는 걸로 하고 또 이렇게 통신이 되면 찾아주라고 하면 제가 이제 어느 찾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빨리 찾아내는 그리고 이왕에 책을 모은다고 하면은 처음에 다 버리려고 그랬어요. 퇴직도 하고 책이 징하기 때문에 또 책의 상처가 굉장히 많고 책에는 많은 거짓말과 함께 책도 상품이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책이 부정적인 어떤 역기능도 굉장히 많아요. 다 아시잖아요. 뭐 자서전이라 해가지고 막 그런데 그래도 어느 한 구절에는 우리가 들춰낼 수도 있고 이런 책도 당시에 발행됐었구나 해서 주로 어떤 지역에 관계된 거 다른 말로 뭐 향토란 말을 이전에 많이 썼는데 지금은 못 알아먹어요. 지금은 로컬이라 해. 알아먹어. 로컬. 로컬 푸드. 그래서 오늘 또 지금 4군데 그 동에 연락을 해가지고 동에서 만든 소식지 같은 것도 이제 받아보기로 이렇게 했듯이 용봉동은 너무 또 넓을 수도 있어요. 전남대학교 정문만 있는 어떠니 또 후문만. 정문과 후문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옛날에 정문이 땅값이 더 비싸고
여기가 말하자면 번화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문은 후문하고 판이하게 달았습니다. 예. 그런 걸 이제 다 알고는 있지만 어느 순간에 다시 정문이 또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들을 계열화 시켜놓고 부분이라도 실로 끼워놓을 수 있는 작업이 뭐이냐 하면은 조금 고단하지만 하여튼 장소별로 책을 세우는데 지금 좀 열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뻥을 많이 쳐요. 100만 권은 해놔야지 그래도 좀 가치가 있지 않느냐. 물론 쓰레기를 100만 권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100만 권도 부족할 정도로 자료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또 기존에 많은 그 훌륭한 도서관들이 있으나 제가 구상하는 그 도서관 시스템으로는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제가 여기 온 김에 산스크리트 잉글리시 딕셔너리를 내가 빌리려고 이전에 한번 빌려봤거든요. 그런데 대출 불가능이에요. 그 뭐 헌책방에서 어디 버린 책이라 하더라도 그 사전을 한번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아직 디지털로 그 사전이 올라온 책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몇 개를 찾아보기 위해서 말하자면 어떤 호기심 사치라고 할까요? 그거 안 하나도 배는 안 고파요. 근데 꼭 필요하다 해서 이제 다 다른 분들은 알고 저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제가 모르니까. 모른 체 하고도 세상살이가 좋은데 바로 그런 것을 알려고 할까? 나 자신도 모른데. 그래서 사전은 사전대로 뭐든지 하여튼. 그래서 이 선생님 우리가 그 부수글자 나온 그 사전 봤잖아요. 근데 보통 그 학교 졸업식 때 막 그 좀 메이커 없는 출판사에서 준 것을 보통 시골에 상품으로 많이 주순시됐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부수글자 그 피리 약자가 제일 획수가 많은데 그 자가 안 나온 그 한자 자전책을 우리가 들춰가지고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피리 약자를 꼭 왜 피리를 거기는 약이라고 했을까? 피리 약자 부수를 자를 피리를 왜 약이라고 부를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직 마땅한 자료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무슨 용봉을 왜 용봉동이냐 한 것을 알려면은 한참이죠. 물론 말대로 한자대로 용과 봉황이 어우러진 세계다고 그렇게만은 말해가지고는 여기 땅의 내력을 알 수가 없어요. 간혹 페이스북에다가 굉장히 보통의 국어 교육을 받아가지고는 바로 해석이 안 되는 아주 풀어서 이렇게 써서 글을 올리시잖아요. 뭐 특별한 목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책의 제목을 원래 잘 써야 잘 팔리잖아요. 이렇게 제목만 보고 빨리 사니까. 근데 이 책이 이제 홍보 어떻게 하려는 다 상품이니까. 그런데 여하튼 그것을 생각을 깊이 해서 하지를 않고 그 지금의 일상을 내가 일기를 쓰면 참 좋았는데 다행히 이런 세계적으로 이렇게 알려지는 어떤 방식대로 우리는 새로운 또 생태계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선생님이나 나나 또 여기 계신 분들도 그냥 편리하게 오늘 아침에는 아직 안 올렸습니다만 일어나가지고 그냥 어제 올린 거이 메뚜기였는데 메뚜기 많이 봐고 다 아는 단어잖아요. 메뚜기.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영어로 메뚜기가요. 풀을 이를 깡충깡충 다닌다는 뜻이더라고요.
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단어를 외웠으면 금방 외웠겠다. 메뚜기를 그놈을 영어 단어를 외우려면 엄청나게 어려운데 선생님이나 여기에 계신 분들이 영어를 많이 하고 국제적인 도서를 봤어도 막상 메뚜기를 영어 단어로 말하라고 하면은 뭐하라고 어떤 단어가 바로 생각이 날까요? 여기서? 그랬더니 그레스 허퍼 풀을 껑충껑충 뛴다는 두 개 단어가 뭐였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자 단어를 봤더니 공이요, 공. 공. 근데 부수가 세 개가 합쳐진 것인데 밑에는 이제 벌레 해자가 들어있고 그 위에 자가 말이죠. 그것도 공이요. 근데 조금 이렇게 우리가 높은 불릴 때 뭐라고 부릅니까? 보통 공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옹, 공 막. 그래서 거기다가 또 하나 더 넣어서 그렇게 보니까 또 메뚜기를 굉장히 올려주는데 그게 막 이렇게 탈곡 작업을 하는데 딱 붙어갖고 안 날아가는 거야. 근데 원래는 그 메뚜기가 적이잖아요. 농작물을 해치고 막 이런 건데 요즘 세대에서는 그것을 찍어서 이렇게 보면은 마치 자연에게 가깝다 하는데 원래 자연이란 말은 없는, 우리 세계에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있는 데가 무슨 자연이에요? 우리는 이미 자연을 대항하면서 사는 하나의 또 다른 어떤 생물의 한 종에 불과한 거죠. 종류도 엄청 많고, 선생님 메뚜기 우리 구워 먹었죠? 어릴 때요. 그죠. 뭐, 여기 다 그랬고, 이제, 이 지금 촬영한 스태프진들은 그런 추억이 또 없을 거예요. 근데 어느 그 마을에서는 메뚜기 잡기, 뭐, 그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많이 쓴 말도 거기다 올리기 전에는 한 번쯤은 이렇게 또 찾아 볼 수가 있는 것이 다 뭐예요? 디지털의 힘이잖아요. 도서관이 없어도 이제 이렇게 엎드려서도 볼 수 있는 시대. 그래서 눈이 좀 침침하니까 큰 화면에 패드를 본달지 막 이렇게 하는 얼마나 재밌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럴 뿐인데 언어 전달이 안 되는 것도 그것도 상당히 혼란이니까 선생님이 간단히 물어본 말을 저는 막 이렇게 길게 빼갖고 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마이너 리그에 분명하죠. 그 페이스북에 그 일기처럼 올라오는데, 예. 저도 선생님 팬인데 예. 선생님이 제가 못 알아듣는 말로 올리시니까 자주 예. 그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어떻게 그런 언어를 구사를 하시는지 그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 여쭤보고 싶기도 하고 혹시 그게 지명을 음미하시는 발품하시면서 지명을 다 조사하고 다니실 때 그 지명 연구와 좀 관계가 있는 것 아닌가? 예. 제가 공부를 이제 모든 사람이 선생을 해놔서, 그것도 상당히 오랜 동안 강주 학교, 많은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거짓말을 많이 한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풀어서 좀 쉽게 한다는 것 같이 어려운 것이 있잖아요. 근데 유치원 선생님들께서 제일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지리라는 말은 제가 지리란 말을 명쾌하게 어떤 선생님한테 듣거나 제가 누구한테 지리를 정의를 내려주라 해도 겨우 말한 것이 뭐 땅의 이치를 터득하는 학문이다 하면은 땅이란 말도 걸리고 이치란 말도 아주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면 국어사전에서 또 이치를 찾아보면은 또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애국책에도 물론 뭐 그리스 어원이라 해가지고 지오가 땅이고 그라피는 라이팅 이렇게 그리고 표현한다.
땅에 대해서 그 디스크립션이에요. 기술하는 그 정도로 원서에 이제 이렇게 학문의 정의가 나왔는데, 저는 요즘에 이제 그러거든요. 이 땅이란 말이 한자어에서도 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글과 한자나 훈민정음 거기서 달아진 그 풀이가 다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번쩍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땅은 처음에 달기라고 했다가 하더라고요. 달기. 딸기가 아니라 달기라고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당이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 집당자랑 한자 있죠. 당. 그런데 어느 순간에 땅으로 갔지 않나. 땅땅거린다. 막 이렇게 격해져. 말들이 세져. 막 이렇게. 예. 잘 못 알아보니까 이제 더 강해질 수도 있고, 그것도 하나의 언어를 전달하는 수단이고 방법이니까 다양성이죠. 당당하다 말보다도 땅땅하다 하면은 약간 더 의미도 다르고 또 그러니까. 그리고 한자인 단어가 제일 무서운 단어라고 어떤 언어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이 단어 중에 한자. 그리고 두 자가 되는 순간 힘이 약해져. 그리고 넉자 있잖아요. 예? 이건 진짜 힘이 없는 단어예요. 사자성을 하는 거. 이런 것을 이제 만들었다는 어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이 되게 석자잖아요. 물론 앞에 이제 계열을 안운이라고 있는데 대개 보면 두 자예요. 그러니까 교수님 질문에 지금 답이 어떻게 간가 어떻게 가는 모르는데 너무나 같은 이름들이 많아. 땅에도. 전혀 의미가 다른데도. 그래서 결국은 한날에 들었던 본래 명칭이 무슨 뜻을 담고 있는가를 알려면 우리가 쓰는 한국어의 언어 세계에 들어가지 않는 한은 그 진실을 알기가 힘들더라고요. 그 예로 하나만 지금 아직 풀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누구나 다 무등산이라면 거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무등산일까? 누가 어떤 내력으로 무등산이라고 지었다고 어디가 나오질 않아요, 사전에. 누가, 왜, 육가 원칙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야지 속이 시원해버리는데, 어느 순간에 지리지에, 그 중세시대 대개, 우리나라 책이란 것이 있는 책이 1145년 거잖아요, 삼국사기. 다 학교 다닐 때 교과서적으로 배운 거, 다 그 이후에 그것도 그 한자로 됐는데, 한자도 우린 말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됐는데, 무등. 이 무자가 말이죠. 무자가. 우리가 가든 그 무슨 책임 단순히 넌, 없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지극히 많은, 베리베리 지극히란 뜻이 무한하다는. 보니까 눈을 탁 감아보다가 탁 뜨면은 환히 불잖아요. 그래서 광이 왔구나. 이거 제 주장입니다. 왜 무자가 갑자기 무주에서 광주라고 했을까? 무등사이나 무주 계열에서 무진중학교라고 있어요, 지금 현재. 무진중학교, 옛날 무진주라고. 우리 학교 다닐 때 교과에 무진주, 오랜 전통 이래서 이제부터 다른 사람들 다 알고 다 있는 것인데 저만 모르고 있었구나. 그래서 언어 세계도 모든 분야의 실피줄처럼 기본적인 요소로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뭐 영어 회화나 뭐 중국어 회화를 능통하기 위해서 학원에 다닐 수 있는 어떤 것도 없고 지금은 생각을 해보는 속에서 이제 공유를 좀 해보고 더 쉽게 사물의 명칭을 그래서 꽃말이랄지 이런 그 농업에서 행태지는 어떤 작업에 붙여진 이름 수만 가지인데 물론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터득을 못해서 해보자 하는데 어떻게 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안 것은 안 것대로 하지만 또 내가 안 것을 다른 사람들은 전혀 다른 소리다 할 수도 있. 전 철학과 강사인데요. 선생님에 대해 잘 모르고 관심 없어 들어왔는데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언어학에 오히려 언어학 쪽을 하셨어야 될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어떤 것이 선생님이 교사를 하시면서도 그 지리 쪽을 계속 연구하게 하는 힘이 뭐였는지 계속 그 어떤 욕구가 KTX도 못하고 뭐 인천공도 못 갈 정도의 어떤 것이 선생님을 거기에 잡아두었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이 어떤 사람이 무슨 취미를 갖고 전문가가 됐다고 이렇게 번쩍거리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타율이 4할대가 넘어야지 그 사람이 어떤 백실한 분이 지금 한국의 프로야구에서 4할 넘은 타자 딱 한 사람 있었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증명이 돼야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돼. 좀 뭐가 좀 낫다고 할까요? 선생님 모미로 혹시 좋아하신가요? 선생님은 이렇게 탁 인상에 마스크도 쓰고 계신데 앞으로 마스크 박물관이 생길 것 같아요. 각종 모양의 마스크가 진열되는 어떤 박물관이 생길 것 같아. 영상 박물관도 좋고 지금도 누가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서울의 영동선 그 터미널에 하얀 마스크를 쓰고 눈이 까만 눈동자의 아가씨를 제가 봤어요. 20살 때. 자동적으로 꼬시고 싶었어요. 미쳤어. 그런 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메모지에다가 가가지고 삼척선 앞에 가 서 있었어요. 앉아서 있었어요. 저는 이제 다른 데로 가는데 메모지에다 써가지고 제가 먼저 이제 차를 타야 되니까 죽서루 앞에서 내일 2시에 뵙시다 하고 쓰고 그것을 그분이 받든 말든 두고 제가 죽서루 앞에 그 다음날 2시에 가서 기다렸어요. 20살 때 그랬어요. 얼마나 은큼한 놈이에요. 그래서 죽서루라는 것은 간동 8경에 들어간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뭐 대남하고 관련은 됐는데 우리는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어떤 장소에 대한 어떤 데 대해서 너무 내력을 모르니까 그것을 좀 알아본다는 것이 아마 그런 어떤 특별한 뜻을 품고 했다기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뭐 그런 식으로 사소한 습관들이 여행도 그러지 않아요. 자꾸 가본 사람이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이대서 선생님이라 저는 혹시 몰라요. 선생님은 외국 여행을 많이 했을지 모르는데 저는 언어가 안 돼서 못 갔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열등의식이 생기고 또 학위를 문학을 받았는데 창피해요. 그냥 제 스스로가 이렇게 웅크러들어요. 근데 그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선생님 그 다음 날 2시부터 제가 2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죽서류에 앉아서
그때 그 까만 눈동자의 아가씨만 그 눈동자만 봤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인지 아닌지 옷도 다른 옷 입고 나오면 모르니까 미쳤어요. 뭔 아가씨들이 이렇게 다니니까 막 가서 물어봤어요. 터미널에 그때 있었던 분이냐고. 진짜 2시간이 지났는데 나타났어요. 그게 제 취미였는가 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본능적으로 오늘 이 날짜가 했는데 내 동네에다 연락을 해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그 전화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모든 일이나 내가 이루어진 일이나 누구나 재미나면은 재미있게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진짜 안 되는구나, 못 하는구나. 그래서 첫째는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흥미를 갖게끔 하는 뭔가를 알아낸다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우연하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보다도 훨씬 다른 분야를 모르는데 이렇게 대화를 나눈 영광을 넘어서 법성포까지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모든 스텝이나 훌륭한 선생님들이 이렇게 대담에 저를 마주하고 들어주셔서 감사. 아까 그런 얘기들 처음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해버리면 또 좀 별로 기분이 안 좋겠죠. 예, 아무리 해도. 그런데 그분하고 짜장면 한 그릇을 또 먹었어요. 거기 삼척에 그 중국집 하면 좀 고색 어떤 그런 우리 시대 짜장면 먹고 싶었잖아요. 그리고는 15일 뒤에 또 어디서 만나자고 쪽지만 주고 이제 밥 먹고 갔는데 그 뒤로 가서 기다렸는데도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또 젊은 날에 그런 식의 연애질도 했구나. 내가. 어쩌습니까? 뭐 장수하고 뭐 됩니까? 그래서 죽서루 그런 어떤 장소 때문에 그 까만 눈 선생님 보니까 갑자기 마스크 하얀 마스크 저도 마스크 검은 마스크를 집에서 면 마스크를 찾았는데 이렇게 또 행사장에서 이런 마스크를 만나게 되고 우리의 기의 기능이 듣는다는 기능에서 한 가지 걷는다는 기능이 새로 사전에다 넣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사전에 혹시 귀가 걸기로 기능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나와 있는 사전이 있을까요? 되게 히어링만 나와 있죠? 걸다는 기능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지금부터 검색해서 한번 더더구나 귀걸이, 안경걸이 그 중요성이 엄청 높아진 사회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아마 재미가 있으셔가지고 계속해서 하신가 보고 아마 지리도 그러신가 보요. 그럼 조금 더 이제 들어가서요. 선생님 지리를 하셨는데 우리 지역 아까 로컬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지역의 역사, 향토 이쪽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뭐 계기는 없고요. 그냥 김찬삼 교수님이라고 서울의 사립대학에 계신 분이 세계 여행지라고 우리가 여행을 세계 여행을 못한 시대에 전집으로 만들어서 되게 결혼식 때나 사볼 수 있는 비싼 책이 있었어요. 도서관에서는 그 책도 잘 안 빌려줬잖아요. 이렇게 그분은 가실 수 있는 용기도 있고 또 경제가 뒷받침돼야 되는데 우리의 이렇게 조그마한 지역사회를 알아본 것이 우리만 했던 것이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독일에서는 지리학이라고 말을 부르고 그것을 이렇게 확장시켜 가지고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독일 통일에 이 향토 운동을 해 가지고 지리학을 동원해 가지고 또 지리학자라고 지금 우리가 분리해서 우리 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 훔볼트라는 사람이랄지 이런 뭐 광산업자고 굉장히 뭐 세계 탐험가고 이런 분들이 다 경제를 더 이렇게 국가를 부흥하고 자기의 경제를 들기도 한데
정말 지리학을 잘하면은 그 우리나라가 지리학을 많이 이렇게 부흥시키고 하면 그럴 것도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대나 지금이나 전국의 지리학과에 입학한 점수가 제일 낮아요. 아직 인기가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역시 지리학은 좀 돈이 있어야 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권력도 있어야 되고 자료를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자기 머릿속에 들은 것 갖고는 안 되고 한계가 있으니까 아까 도서관도 몇십 개를 가져야 되고 humboldt 같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식물학에 좀 취약하니까 자기 보조원을 이렇게 가가지고 그분의 재능을 이용해가지고 남미의 식생을 다 연구해가지고 분류를 해내고 해류도 다 명칭을 부여를 하고 이렇게 한 것을 다 우리가 공부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 광주라는 자체 전남대학교 안에라는 자체의 결 아까 이치란 말을 제가 결로 결 삼겹살에 결이 있잖아요. 지방이 있고 거기에 또 이렇게 이 결을 좀 가려내는 이렇게 분류를 잘 해내는 것이 저는 지리의 그 아까 땅의 이치를 깨닫는 어떤 지리의 세계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은 그런 것을 지금 현재 경제에서는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한때 이한빈 그 부총리 하신 분이 지리학이 한국의 미래가 달려있다. 모든 학문이 다 그래요. 그 뒤에 이제 봤을 때 뭐 지역개발학을 잘해야 된다. 그것을 또 경영학을 잘해야 된다. 아니다. 아까 언어학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자기 학문을 다 우월성을 갖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는 명분은 있는데 저도 이제 그 중에서 하나의 축으로 또 하나의 그 조그마한 분야로서 이제 학교 다닌 터랄지 또 친구랑 놀러 갔던 데랄지 이런 데가 기존에 나온 자료를 좀 보고 나는 동명동을 좀 다른 눈으로 보고 싶다. 동명동에 흐르는 강을 선생님 그 동계천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 전에 자료를 어떻게 이렇게 들춰봤더니 제비내라고 돼 있더라니까요. 제비내. 그것도 SNS에 올렸어요. 제비내. 그러면 제비내란 지명이 너무나 많아요. 저기 남면 소재지가 제비내예요. 또 제비 연자를 또 써가지고 연천리라고 또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한자로 정리하는 거다. 대나무가 많다고 해가지고 대치라고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많아요. 거의 죽치로 변했다고. 진짜로 그럴까? 큰 죄였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설이 그러잖아요. 다 아는 교과서적 안에 그 곰치라고 있잖아요. 공주가 큰 나루였다는 뜻이라잖아요. 곰웅자로 곰이란 말이 언어학에서는 근다는데 또 그 설이 또 그대로 맞다고도 할 수 없어요. 하여튼 장소에 관계된 것은 영상에서 잠깐 나왔지만은 X좌표를 저는 찾아야 돼요. 이렇게 Y좌표로만 딱 하면 접을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남대 안에서도 어디가 가장 나에게 맞는 캠퍼스의 연애 장소인가? 어떤 점이 있을 거예요, 자기에게. 그렇게 옛날에 점친단 말이 그냥 어떤 뭐 미스테리에서 점을 막연히 친다는 것이 아니라 좌표를 바로 찍는구나. 점이란 말이 너 점 찍었어. 그래서 점이 그 한자잖아요. 굉장히 그 어떤 거의 좀 더 세게 말하면 점 찍었다 하잖아요. 뭐. 너 그리고 요즘 그런 학생들 그런 표현이 있나요? 점했어. 점했어. 선생님 들었어요? 점했단 말? 점보다는 찜이 더 그러니까 찜이나 점이나 뭐 이렇게
아유, 이게 그렇게 여쭤보는 말은 이렇게 간단히 하셨는데 제가 핵심도 발언은 또 오싹하게 길게 하잖아요. 이제 절대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또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 아까 말씀하시면서 이 공부를 하시면서 특히 이 질의를 하려고 하면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럼 선생님께서는 그 자료를 어떻게 모으시는지? 그 자료 모은다는 것은 어떤 뭐 팔자에 타고났다고 해서 된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모아놓고 쓰레기처럼 취급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뭐 정성이겠죠. 그럼 전화하십니까? 좀. 뭐 이렇게 운전 중에만 빼놓고는 우리 휴대전화가 요즘 되니까 전화해서 이렇게 나에게 오면 되고 어떤 분들은 차로 계속 실어다도 주고 그런 것도 자료가 된가 하고 갖다 준 분도 있고 이제 제가 찍기도 하고 어떤 분은 부정적인 거 있었잖아요. 그 식당에 온 사람들을 그냥 폰으로 찍어가지고 그 사람 중에는 학문을 연구하려고 찍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국에 어떤 계층이 어떤 식으로 해서 인류학 논문을 쓰기 위해서 요즘 일상생활을 기록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쓰고 가는 시대다 지금. 이거 중요한 하나의 그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찍으려고 했는데 개인정보를 악용하려는 것으로 해가지고 도망가 버리니까 귀찮으니까 도망갈 수도 있을지 않느냐. 근데 그이는 뭐 다른 데치도 막 해갖고 모아가지고 전화번호를 해가지고 성가신데 활용하는. 그러니까 이 자료라는 것은 정말로 점점 이제 이 투명하게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문 대통령님도 엊그제 나온 곳에 청래 그 자료, 그것 때문에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이런 아주 정보를 아주 명쾌하게 얻는 시대에서도 그러한 자료가 그 권력의 상층부에서도 걸러내지 못한다는 거죠. 예? 옛날에 그 자료를 모아가지고 사람을 청구한 사람을 조선시대 관직에서 선생님 뭐 있었잖아. 우리 뭐 당정의 시작이 되었다는 이조 정랑입니다. 그렇죠. 직급은 좀 낮으나 그 2조에 속하는 어떤 그 인사 발령을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노무현 정권 때 거기에 참여한 그 선배 선생님이 있었죠. 정찬용. 뭐 그런 아마 같은 그런 만약에 어떤 인사 시스템을 이렇게 해서 농림부 장관을 좀 이렇게 청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수사 기록을 다 볼 거 아니에요. 범죄 기록 같은 거 이런 거 다 봐서 그런 거 다 하지만은 국가기관에서 하지만은 그것도 못 오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볼 수도 없고 특히 뭐 현금에 얼마 갖고 있는가 선생님 나한테 안 가르쳐 줬잖아요. 네. 가르쳐 줄 만한 것은 또 알라고 하면 뭐 개인정보라고 막. 그런데 사실은 다 알아야지만이. 그래서 나는 그 인생 경험에서 나도 한번 그 크게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또 시골로 간 배경도 되고 뻔히 말이야 둘레 먹은다고 저는 표현을 하고 안 둘림을 당한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지 인사검증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시각에서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감출수록 개인정보를 더 많이 투명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지 많이 국가의 중요한 하나의 그 힘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 핀란드라는 나라나 여기를 안 가봐서 실제로 보지를 못했는데 어떤 분 말에 더하면 개인 재산을 열람할 수 있게 해놨답니다. 사실이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어째요? 일본의 사회에서 보면 지도에다가 소유자 이름을 써놓은 지도도 있습니다. 일반에 팝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까 토지 문서를 다 분석하게 되면은 그런 어떤 부동산 정보는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금 은행 계좌 추적권은 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의 개념이 달라지고 경제의 가치도 이제 뭐 디지털 해가지고 자기에게는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많은 세계를 뻗쳐놓은 사람도 그 사람도 자원이잖아요. 어떤 분은 노래 3분짜리 하나 가지고 인생을 살 수 있는 기반이 있고 수많은 작곡가를 찾아가 가지고도 히트곡 하나를 못 내 가지고 또 그런 사람도 노년을 쓸쓸하니 어떤 유명한 가수님이 그냥 그런 저런 컨테이너 하우스 속에 쓸쓸하니 갔다고 또 유명한 그 사람 그 있잖아 저 할머니 그 저 60년대 나온 유명한 그 북한의 어떤 지도자가 좋아했다고 뭐 해가지고 그런 은이라는 그런 그 배우도 그렇게 배우. 지금 살아 계시지만은 굉장히 쓸쓸하다고 하잖아요. 왜 이렇게 쓸쓸해질까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료가 지금 없는 거예요. 자료가 자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좀 딱 찍어서 여쭤볼게요. 제가 그냥 눈이 번쩍 이렇게 띄었던 게 굉장히 반가웠던 게. 저도 번쩍. 네. 제가 선생님 패친이잖아요. 페이스북 친구. 예. 선생님이 페이스북에다가 옛날 홍살문 광주 남문 앞에 홍살문 사진을 올리셨어요. 더군다나 그 홍살문 사진에는 뒤에 공수까지 같이 이렇게 포착이 될 건데 그 사진은 어떻게 포착을 됩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의 아까 개인 사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의 종류가 이제 많은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과거의 경관, 풍경 사진 중에 우리 선배님들이 당시 카메라 굉장히 귀하고 비싼 그 사진을 찍은 사람은 상당히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런 시대에 선배님들이 찍어 놓은 것인데, 이제 그동안 다른 이제 관청에서 우리 광주 광역시청이나 박물관에서 사진들을 많이 출판하고 공개를 해놨어요. 다 책자로 발행했는데, 그러니까 그래요. 저 개인사를 이렇게 또 하면은 또 우리 가족이 안 좋아할 텐데. 옛날에 연애 걸었던 사람이 좋더라니까요. 그 뜻이 사진을 옛날에 무시고 봤어요, 그냥 대충 봤어. 그런데 어느 날 그 사진을 보고 이렇게 확대시켜서 봐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그 폰의 기능이 굉장히 강해져 가지고 접사가 잘 되잖아요. 보고 이제 그 지도에서 그 장소를 찾으려고 이렇게 해서 올렸더니 선배님들이 이제 댓글이 올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 사진은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그 자료가 제가 어느 분한테 개인한테 얻은 것은 아니고 그냥 발행한 자료예요. 우리 광주광역시의 어떤 기관에서 기관은 광주광역시하고 시립민속박물관에서 가장 사진 자료를 많이 하고 운이 이제 좀 좋게 만약에 개인적으로 제가 조금 이제 탐문을 해가지고 아직 공개 안 된 자료가 있다면 참 좋겠어요. 근데 교수님 그거 다 공개된 거? 예컨대 시립박물관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자료가 많이 있습니까? 시립박물관은 자료들을 이제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지금.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그 전시했잖아요, 이번에. 어떤 전시회를 통해서 테마전을 하면서 다 공개를 했어요. 거의 공개되지 않는 자료는 없어요. 거의 다 했어요. 그래서 거기도 이미
그 어느 날은 그냥 책에 나와 있는 자료도 박물관에서 진열해 놓고 있는 것을 보니까 색다르게 보여. 새 것이다. 이거 새로 밝혀진 자료다. 그런 착각이 일어날 수도 그 있더라니까요. 홍살문 사진은 어디서 그거 출처를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어느 쉽게 찾아지면 내가 거기다 단서를 달아놓을게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어려운 자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만 꼼꼼스럽게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선생님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는데 교수님이 이제 그 자료를 그러잖아요. 이렇게 내가 관심이 갖고 있었는데 잠시 다른 일을 하다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왜 이제서 나타났네? 그러니까 그 홍살문 사진이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하여간 최소한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예. 누구에게나 중요하죠. 교수님은 더더구나 도시계획사를 하셨기 때문에 또 광주의 정체성을 알아내기 위해서. 저는 이제 이전에 고지도에서 홍살문이 있는 걸 보고, 우리나라에 읍성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읍성문 앞에 홍살문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구나. 그러니까. 그게 조금 특이하다.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특이하게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이 거기 딱 올리신 사진을 보니까 번뜩 드는 생각이, 이게 남문을 지키기 위한 홍살문이 아니고 공수를 지키기 위한 홍살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또 교수님이 그런 팍 드는 생각.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홍살문의 궁수 나무와 함께 하나의 테마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화면을 크게 띄워 가지고 또 어떤 몇 년도의 사진 증거라는 것이 지금 몇 년에 누가 찍었다 딱 나오면 얼마나 속 시원하겠습니까? 예? 그 사진 촬영 시점은 대략 거기에 이제 주로 한 100년 전이나 오래된 사진은 대략 한 두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그러잖아요. 이방인들. 이번에도 스웨덴 어떤 사람이 일본에 파견돼 가지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렇게 찍었잖아요. 사진기가 이제 필름이 떨어지거나 하면 또 그리고, 여기도 조지 포크라는 사람이 오마이뉴스에 지금 1884년에 광주를 다녀간 내용을 우리 김순웅 선배님께서 오마이뉴스에 연재하니라고 담양의 5층 탑도 그리고 그리고 광주에 가는 길도 그리고 한데 또 육군 해군 군인이 기획문을 썼다고 해서 또 그 사람들 말만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진이라는 것이 이래서 이제 곧도 분지로라고 그 사람이 뭐냐면 우리 산맥 이름을 다 붙였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 학교 다닐 때. 태백산맥, 랑림산맥. 그 사람이 강주를 와가지고 절양루 공북문을 탁 대고는 시내를 찍은 사진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그 사람 조선 기획문이라고 지금 출판까지 됐어요. 1905년대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그 책에서 그 사진 하나 보고 그 책을 샀어요. 사진 한 장을 보고 되게 사잖아요. 그러니까 고서를 사셨네. 영인본이 아니라. 아니 그냥 지금도 판매돼요. 곧도 분지로 말하자면 기획문. 그리고 거기에 저장루도 나와요? 절양루. 네. 절양루. 저장루가 나와요. 공북루 거기서 이렇게 찍어서. 공북루 사진이 아니라 저장루가 있었어요? 공북루하고 절양루를 같은 걸로 보잖아요. 명칭을. 같은데 명칭을 달리했다. 그걸 좀. 그런 시립박물관에 지금 축소판으로 그것을 지금 이제 새로 박물관에 역사자를 넣으면서 하면서 이번에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읍성 안에 대개 30여 채의 어떤 관아 건물이랄지
이렇게 지도상에는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 지도상에 나온 건물이 그 화가가 그것을 있었기 때문에 그려 넣었다고도 볼 수도 있고요. 이미 없어졌는데, 예? 옛날부터 이제 들은 걸로 해서 그려 넣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없는데도 자기가 더 많이 또 이렇게 광주가 좀 좋게 보이려고 그려 넣을 수도 있잖아요. 화가는 상상이니까. 예. 그 흔히 사람들이 화려하니까 예. 선호하는 광주 그 읍성 또, 제주도 예. 그것은 좀 그 현장 답사와 식사가 아니라 저기 아마도 저도 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도가서에 화원이 명령이 떨어지니까 제가 약간 이야기를 재밌게 좀 섞어서 하자면 필장미 받아놓고 답안 하고 광주에 가서 자료를 갖다가 다 건설해가지고 규장각이니 뭐 장사각이니 뭐 이런 자료 다 모아서 딱 모아놓고 거기서 요점 정리해서 편집해서 그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그런데 이제 해화지도니까 축척이 다 적용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미술 작품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제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서 결과물을 또 우리가 이렇게 그런 전문가 집단이 그런 갖고 수많은 논문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거 이렇게 보면 또 그 결이 맞아요. 그걸 보면은 우리 광주 지도가 그 전국에 나온 9년 지도 중에서 그때 전문가들이 가장 잘 그린 지도다 라고 해서 어떤 출판사에 달력을 만들었는데 그걸 표지에다 삼았다니까요. 그리고 저는 1985년에 85년 제가 그때가 25인가 6인가 돼요. 예? 그때 이제 학위 논문을 쓰려고 배가 들어온 광경을 봐야 쓰겠다. 영산강에 배가 들어온 증거를 내가 많은 뭐 좋은 연구나 뭐 좋은 논문들이 있으나 사진은 조선시대를 우리 따라하는데 사진기가 없었기 때문에 못 찍었기 때문에 지도 속에 혹시 들었을 수도 있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 신분증을 들고 규장각에 가가지고 운 좋게도 어떤 제가 아는 선생님이 지리학과에 계셨어. 그분도 공부한 분이요. 그런데 규장각에 어떤 전문가 그 고서를 만진 그 지도를 만진 분을 소개를 해줬어요. 시골 선생님이 가가지고 그것을 내가 다 봐야 되겠다. 보여주겠어요? 더더구나 촬영을 내가 광주 것을 보고 나주하고 광주 것을 보고 깜짝 놀래버려가지고 내가 광주 나주 뭐 다 봤어요. 전라도 것을 85년에 그 9년 지도를 이렇게 다 넘겨보고 보고 있으면은 어디서 온 촌의 선생님이 와가지고 지도를 함부로 만지냐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런데 다 그때 어떤 또 수단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진관에 지금은 그런 거 더 용납이 안 돼요. 신림동에 밑에 있는 사진관에 쫓아가가지고 그 결혼식 사진 온판 사진 찍은 그 사진관 사장님하고 그것을 이렇게 모시고 가가지고 한 판에 5만 원. 그 당시 그래가지고 내가 탈탈 타르니까 다 돈도 가지고 갔는데 10만 원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광주 나주만 찍었어요. 이렇게 온판으로 결혼식 사진만으로. 그래가지고 85년도 광주일보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당시 김종원 선생님이 그 향토다 연구소 소장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지도를 막 실제로는 요게 한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한 4배로 확대시켜 갖고 내가 인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말아가지고 광주일보를 갖고 갔는데 막 기자들이 책상에 위에 가서 찍고 막 찍고
우리 김정호 선생님도 이제 보기는 봤으나 그렇게 선명하게 찍어갖고 온 사람은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보고는 이제 그렇죠. 그분도 이제 이미 본 정보지만은 저는 이것을 알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영산포에 그 상선이 들어온 막 거의 거북선 같이 비실다니 막 그려진 펜이 막 배가 그려져 있고 그래서 나주에 어르신들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 관청에 걸었잖아요. 근데 지금 2020년에 와가지고 나주과학 연구한다는 분들이 그 포스터를 만들면서 저렇게 만들면서 그 지도를 이제 지금은 규장가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많이 전문가 선생님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 지명을 거기에 지금 한자로 되어 있는 지명 어떻게 보면 잘못 볼 수도 있어요.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다 검색할 수 있게 해놓고 했지만은 역시나 거기도 오류가 이제 간혹 보여요. 전혀 다른 이름으로 볼 수도 있어 한자를. 이제 고향이 아니고 여기까지 와서 물어보고 우리 일대 5만 분의 지형도에도 뭐 예를 들면은 오강리라고 해야 하는데 조강리라고 읽었나 이 말이요. 오자 안에 까마귀 여기 얘가 없으니까 그러면 조자를 읽어서 조강리라고 이렇게도 써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보면 금방 알죠. 그래서 그런 그 해와지도 하여튼 그것이 역사 스페셜에 방영되고 지금은 이제 역사과에서 원래 그런 지도 잘 이용을 안 했어요. 지리과에서 많이 역사지리학 하신 분들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역사과에서도 워낙 대중화되어 있고 서울대 규장각 안에 지도들은 거의 다 공개가 됐지만 아직도 분류를 잘 못하고 또 저희가 너무 길어서 미안한데 이 화가들은 기술이 좋기 때문에 그 이조범들이 많잖아요. 이조범보다는 이조하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작년에 그래갖고도 수백 년 된 지도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사리를 들고 또 이런 해석이 아주 중요해요. 예를 들면 혼일 지금 강리도라고 1402년에 땄다고 다 배웠잖아요. 근데 그것이 판이 하나만 있었는 줄 알았더니 여러 개가 있고 또 이렇게 예를 들면은 병영이라고 우리 송정리가 강주 병영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한 20에서 30년 정도 있다가 강진 방향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1402년 정도에는 강주에가 있었잖아요. 근데 확실히 연표를 봐야 되겠지만 근데 강진 부분에가 병영이라고 그려져 있어요. 그 지도에 보면. 강진의 송정리네. 아니 그러니까 혼일 강리도에 병영이라는 관하 표시가 위치가 강진에 있다고요. 강진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90년에 일본의 대학에 있는 그 원본이 하나가 있다고 그때 소문 나가지고 서울대학교에서 고지도 전시회를 열었는데 그때도 제가 또 카메라를 들고 가가지고 전시회장을 찍었어요. 그것도 원본도 아니에요. 솔직히 복사본인데 혼일강리를 제가 이제 선명히 난 전라도 부분만 자세히 보려고 축구에서 앉아서 거기를 딱 이렇게 찍어있는데 그때 박물관장님께서 와가지고 선생님 어디서 오신 분이요? 왜 허가를 없이 찍냐 이 말이요. 교양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학자가 돼가지고 허락을 받고 찍어야 되는데 그래갖고 핀잔을 듣고 막 해가지고 엄청 혼났어요. 우리 사학계의 큰 어르신인데 그분 말씀이 맞아. 절차를 바꿔야 되는. 저는 미처 이제 아까 봐도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이게 우리 거기에 영산강이 섬진강이 딱 표시되어 있고 압록
거기 이렇게 딱 보성강이라고 안 써졌지만 딱 갈라치기 해가지고 또 여기 우리 북쪽으로 한 장성의 갈제 부분도 딱 그려져 있고 세계 지도라고 하는데 그렇게 딱 돼 있더라니까요. 그렇게 그런 거 보면 연대가 꼭 거기에 뭐 이렇게 있는데도 그걸 증거를 해가지고 1402년이 아닐 것이다. 또는 뭐 그 뒤에 만들었을까. 이렇게 속단하기도 또 사실 힘들어요. 예, 그래서 모든 자료는 뭐 인용을 하되 또 그것이 맞기는 맞으나 반드시 개인의 병적 증명서도 백마부대 무슨 부대를 나왔다고 병적 카드에 써졌다고 해서 그것을 꼭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이번에 그 국정원장 임명 절차에서도 나타났었잖아요. 광주교육대학 당국대학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그것이 그 선배들은 그때 그 답변하신 분도 그때의 시스템은 그랬다니까요. 저가 여기에 아까 처음에 말한 그 조회해 보듯이 그럴 수도 있다.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은 그 어떤 장면에 부딪힐 때는 그거가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놈 하나 틀렸다고 다른 자료까지 다 이제 불신을 해버릴 때는 이제 좀 그렇죠. 그렇게요, 이게 발이란 것이요. 우리가 뭐 현대판 뭐 김정우다 막 그러면서 고산자다 막 이렇게 과분한 뭐 조금 뭐 우리 지리를 공부하면 무조건 뭐 김정우하고 비슷하다가 한데 그런 표현들이랄지 발로 연구한다는 것들도 저는 이제 그럽니다. 머리로 연구를 한 것이지 이제 발은 어디가 아니라 그 의미 속에는 직접 가서 봤다 하는 것이 담겨 있는데 사람들 눈은 직접 본 사람도 그 현장을 봤잖아요. 5.18 때도. 영상을 다 보고도 그 견해가 지금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돈이 많이 든 거 아닙니까? 그 시대를 보는 눈이랄지 그 현장을 목격하는 것도 그것을 이제 객관화해가지고 어느 한 축으로 딱 대어가지고 엄연한 사실로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가보도 아는 사람이 진짜로 소설을 쓸 수도 있어요. 우리 지리학에서 제가 공부할 때 단빌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세계 여행도 잘 않고 이렇게 했어도 훌륭한 지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근자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증거들도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고산자라는 사람이 그 시간이랄지 당시 어떤 사회 시선으로 봐서 그렇게 우리가 그 개인 인물에 지금 나오는 일반화된 내용처럼 발로 직접 그렇게 솔직히 광주를 왔는지 안 왔는지도 증거도 없잖아요. 어떤 본인의 뭐 광주에 왔다는 기록이 없으니까 그래서 소문만 막 무성하지.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내가 고백을 했잖아요. 그럼 내가 고백했다고 해서 그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인천공항에 가가지고 김경수라는 사람이 출입국을 했느냐 안 했느냐 증거를 거기서 제시를 하지 않으면은 또 KTX를 표를 끊었는가 안 끊었는가 자료에 혹시 예약을 했는가 안 했는가 거기서 발견이 된다고 하면은 새빨간 거짓말 아니에요. 뭔 놈은 고백은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고백은 고백대로 스토리고 늘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의심은 아니고 어떤 현상을 바라봤을 때 막 교수님이 저를 이렇게 칭찬을 해주신 것도 또 교수님 제가 업적도 훤히 알잖아요. 근데 제가 감히 어떻게 교수님 업적을 또 훤히 말한다는 표현도 이렇게 적절할 수도 없어. 그러면서도 교수님이 결과물로 내놓은 거랄지 또 제자분들이랑 같이 했던 어떤 작업 아까도 바로 생각이 안 나신다고 하는데 저도 조금
이제 한참 밑에도 그런데 이렇게 어떤 의식을 가졌을 때, 이런 마당을 만들어줬을 때, 이런 팬데믹이지만은 이대수 선생님하고 이제 뭐 특별히 뭐 학연도 없고 그냥 우리는 선생님이니까 다만 밥 잘 먹고 좀 힘이 있을 때 여러 선배님들 자료라도 좀 어디 사장시키지 말고 좀 모은다고 지금 있는 것을 잘 정리해야 된다고 그런 어떤 뚝심도 아니고 어떤 사명감도 아니고 그냥 그거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왜 80년대 전화번호를 지금 갖고 싶은데 보고 싶은데 없다니까요. 광주에 80년대 전화번호부 그 많은 전화번호 공중박세 노라고 막 그 있는 거 있었잖아요. 우리 막 넘겨보고 찾아보고 삐삐 시절도 있었는데 몇천만부가 뭐 발행이 됐다는데 어디 고서점에서 어떻게 서울에서 뭐 서울 것은 몇 개 나오기도 한데 80년 거 시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때 현장에 있는 가게의 내가 지도를 그리려면 관공서에 80년에 무슨 영업 허가를 내준 대장이라도 나한테 온다면 거의 필요 없는데 그때 그러면 사람들이 막 말은 해요. 여기는 무슨 가게가 있어 무슨 가게가 있었다 하지만 객관적인 어떤 자료도 거기에 마련을 해 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생활 자료들이 그 사건하고 관계 되든 안 되든 간에 이렇게 확보를 해놔야 된다는 어떤 시스템. 당시에 가게에 가면은 다방 같은 데 가면은 몇 번 테이블에 음식점 이렇게 쓰잖아요. 얼마. 지금도 쓴 사람도 있어요. 그런 장부가 이렇게 쌓인 것이 있어요. 어느 식당에, 영봉동의 식당에. 우리 동네로 이사 왔어. 그래갖고 자기에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좀 어떻게, 이제 그런 것도, 확보하고 싶다. 물론 학문의 영역은 굉장히 다 고유해서 나무 영역을 좀 할 수는 없지만 나는 민소각이라는 분야도 뭐 당산나무랄지 뭐 들노래나 지금 이제 취재한 것도 물론 해야 될 노래 그것도 하지만은 지금 뭐 당산제라는 것이 옛날과 같은 의미에서 당산제가 현실적으로 그걸 안 지내면 무슨 정말 죽는다는 식이 아니고 요즘 얼마나 좋아요. 이 마스크 쓰는 이렇게 지금 여기서 유형이 다 다르니까 이거의 민속이라는 제 생각에는 대학에 어느 문이 닫혀 있고 지금 여기서 뭐 현재가 뭐 프레젠트다 이런 말 하기 전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현재 책이나 옛날 책이나 더더구나 옛날 책을 짐이 된다고 하니까 힘이 되는 걸로 하려면 일단 분류하고 세우고 도서관에서 베풀지 않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국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막 디지털화하는 일도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이 작업한 사람은 전문가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분류를 엄한 데다 할 수도 있고 빼먹을 수도 있고 지쳐버리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한 장면이 딱 누락된 것이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보면 그런 거 어쩌다 한 번씩 발견할 때 있지 않습니까? 홍산문을 딱 보려고 했는데 어떤 사진에 결정적으로 거기만 딱 오래되어가지고 곰팡이가 딱 묻어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어쩔 때 이렇게 딱 접하면서 이제 아까 물리대 그 어떤 앨범도 선배님이 갖다 주니까 내가 이렇게 세우면서 넘겨보고 했지. 그러면은 전남대학교 졸업생들이 해수별로 졸업한 앨범만 다 있습니까, 지금? 대학에? 제가 어떤 학교를 다 돌면서 그 학교 졸업 연대가 많은데 그 100년 된 학교니 다 앨범이 있는 줄 알았어요, 학교에. 없습니다. 솔직히 강주에서요, 우리나라에서 학교 앨범만 모아놓은 도서관을 만들어도 훌륭한 도서관입니다. 제 주장이에요. 없으니까 지금은. 그래서 박물관이 다양화돼야 돼요. 예를 들면 시장 어떤 변속도 박물관만 대인시장 변화관이라도 꾸준히 유지하고
거기서 역사 대인시장 옛날 것만 거다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대인시장이 뚫고 나가는 험난한 세계를 논의를 하고 다른 사람 피해를 안 주면서 우리 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도 하고 시장 질서 상인들이 인륜을 어긋나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바람직한 방면으로 나가려고 해야지 그것이 어떤 거기 시설이 제 기능을 한 것이지. 지금도 뭐 할 것이 많이 있지만은 비판만 하기 전에 교수님도 제안을 하셨고 선생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일단 책을 모으기로 했어요. 와서 또 책을 안 살라고 처음에 했는데 내가 어떤 책들은 또 사볼 책은 사야 된다. 만약에 나 같은 사람이나 다 이런 사람 책을 안 사기로 하고 다 디지털 될 때까지 기다려버린다 하면은 출판사는 어떻게 운영되고 한국의 지식태는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다가 또 책을 다 빌려다 본다. 솔직히 도서관에 있는 책을 빌려다 본 사람은 제 생각인데 돈을 빌려갖고 온 거하고 똑같아요. 남이 넘겨본 거 충받아서 이렇게 넘겨본 거 특히 베스트셀러들 학생들이 이제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넘겨보면 돈도 충받아서 이렇게 쉬니까 돈이 더럽다고 선배들이 말해줬잖아요. 그래도 원래 책을 정기적으로 세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그 풍수이론이나 모든 건강 논리에서 책을 넣어놓은 서재에 있는 사람일수록 건강이 안 좋아요. 네, 책이란 것이. 제가 선생님 네. 뒤에 가서 그 서고 구경을 잠깐 하고 했잖아요. 그게 너무 분류도 안 돼 있고 막 지금 어수선하고. 그 개인이 정말 하기에는 정말 굉장히 벅찬 작업.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 개인이 할 수밖에 없고 또 개인도 해야 되는 국가로 이제 되었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하는데 왜 다른 분들 못할 뭐 없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 어디 공공도서관을 만들어서 한 것보다는 교수님도 이제 책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신다면 서로 같이 공유를 해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목록을 공유하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 제가 그 광주 도시사 연구를 쭉 하다가 한때 딱 접고 그 도시계획 이론 연구, 제도, 도시계획 제도 연구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전부 어떤 사람 사무실에다가 다 갖다 줬어요. 다른 대학에 어떤 교수님 저하고 이름 같은 분이 있었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몰라 누군지. 그런데 그 방을 관리하는 사람이 자기가 좀 불필요하다 느꼈는지 그걸 다 없애버렸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렸었죠. 그 교수님한테. 선생님 조금 제가 이렇게 벌립니다 했더니 지금 좀 어지럽고 있기는 있는데 좀 기다립시다 한 것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제 저는 욕심이 너무 많아서 탈이에요. 교수님 그때 그 방대한 자료를 제가 지금 보관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니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네. 뭐 대학의 도서관에 그런 자료가 있나요? 네. 뭐 선생님이나 제가 같이 읽어가는데 선생님도 이제 그 내용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저한테 다 그래요. 가족부터 시작해서 당신은 헛된 꿈을 꾸다가 결국 제명에 못 살 것이다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나중에 이제 제가 이른이 되어가지고 그때 가서 또 자료라고 하는 게 그 자료를 모으는 사람의 그 개성과 특성과 그 히스토리하고 다 엮어져 있는 건데
그게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 버리면 그 모은 사람의 스토리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 자료의 의미가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규장각에 그래도 지금 이 국가적인 어떤 걸로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다행이니까, 만약에 그것도 모으는 어떤 것도 그것도 전혀 마음에 없고 다 버리자 했으면 80년대 전화번호 같이 그렇게 많은 전화번호 무책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모으신 자료, 그리고 그 자료와 관련해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생각, 지식, 정보, 이게 유실되면은 이게 국가적인 손실인데, 우리 사회의 큰 손실인데, 그것을 그 백업하는 세이프티 카피, 손실이라고 보기에는 아니죠. 없어지게 돼요. 뭔 자료든지 문화재를 많이 지정한다 해가지고 많이 남아있다고 해서 저는 뭐 그것이 선진국이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문화재나 어떤 인문학의 다른 학자님들의 생각은 또 저도 사람은 어떤 뻔소리를 안 하지만은 너무 자료가 많이 남아서 고생이야. 그 말하자면 지정된 문화재도 관리를 못한다는 취지의 지금 말씀이셔요. 아, 그렇잖아요. 지금 백성들은 세금으로도 감당을 못해. 지금 어디 그 문화재, 등록 문화재로 지정된 거 지금 헐렸다고 했잖아요. 광주서도. 그러니까 지정을 한 것 자체부터 가로수를 심어요. 저기 군에서도. 그러면 그거 한 나무가 심어지면 그 다음에 계획까지 다 된 것이 아니고, 그때 정치한 사람이, 그리고 저도 나무를 오래 많이 심었고 했는데 저도 관리를 못해요. 그래, 당신 말이 그래요. 나도 관리를 못하고 어제 가서 무슨 폐에 CT를 찍고 암이 있네 없네 막 하고, 그것 한데 시간 뺏기고, 또 가족 뭐 건강 살피는데 시간 뺏기고, 탈곡기로 족탁기로 이거 한데 시간 뺏기고 뭐 언제 하냐. 그래도 아는 것보다는 낫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제가 무등산에 등산을 가는 시간을, 저는 무등산 등반한 분을 제 개인적으로는 내가 아느니까가 아니라 나는 안 가요. 오염시키니까. 그리고 나 등산화 이제 안 사기로 했어요. 등산화가 필요 없어요. 등산 아무 필요 없어요. 제가 산에를 안 가기 때문에. 구두 신고도 구두가 편리화돼가지고 산에 금방 갈 수 있어요. 또 차가 다 가불고. 그러니까 무등산 같은 경우나 이렇게 유명 산을 뭐 종주 등반을 한다고 하면서 과부하가 걸려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이제 이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별적 싫은 생각을 다 하네. 아, 자연을 다 밖에 가 있는데 집에다 뭘로 꾸민가? 농장에다 나무를 왜 심어? 밖에 나무가 많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되지. 그런 쪽에 생각한 분이 있고, 저는 내가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서 연못도 내가 보고, 내가 내 터 안에서 내가 개인의 욕심을 채운 것이 아니지만은 내가 보면서 내 사유물로 함께 남이라도 더럽히지 않는다.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손에서 닦고 더럽혀 있더라도 무슨 책이 됐든지, 이 책을 다음에 안 볼 책도 있어요. 그래도 그 뒤에 어떤 날, 예를 들면은 그 돌연사를 당하면 없어져 본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전남대학이나 지금 유명한 더 저보다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는 메이지를 띈 분들이 다 그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저라고 또 애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대서 선생님은 저하고 얘기를 들으면 선생님이 어떤 뜻이 되니까 저하고 대화를 하지. 제 개인사도 많이 알아요. 그러면 이 선생님이 조금이라도 갖다 놔요. 관련되는 질문. 네. 그러니까 이제 광주 지리 이야기라고 합시다. 네. 나와 있으니까. 누가 저걸 갖다 선생님한테 지금 배우고 있습니까? 배우는 젊은 사람 있습니까? 후진. 후지는
참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강단이라는 것이 이제는 없어질 시대가 됐다. 강단이. 그리고 뭐 점점 뭐 학벌 없는 사회를 만들자. 그런데 옛날에 우리 그 선배들도 그랬더라고요. 어떤 강단에 서가지고 어떤 직위를 가지고 내려온 축이 하나가 있고, 우리가 분류할 때 뭐 제야라고 할까, 뭐 또 그 전라도에 700명의 유배인이 와가지고 비정상적인 라인으로 또 생겼던 어떤 뭐 그 지지창고가 있고, 또 이렇게 또 저같이 똑같은 경험을 했던 선배들이 후진도 없이 그냥 쓸쓸하게 간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서 플라스틱 조각이라도 썩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어딘가 있는데, 요즘은 아이고 외국의 유튜브 채널 같은 방대한 그 어떤 시스템을 갖춰버렸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교수님. 지금은 정말로 돈도 얼마 안 들이고 모든 책을 스캔해볼 수가 있어요. 예. 제가 퇴직금을 받는 것 갖고도 다 가능해요. 제가 이런 사고방식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런 프로를 찍고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이랬죠.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를 듣고 저하고 뜻을 같이 해주고 이렇게 같이만 있으면 제가 10,000원을 드리랍니다. 같이만 있으면 10,000원을 드리랍니다. 하고 하루에 9시간 있어서 90,000원을 쓴 것이나, 내가 저기 울릉도에 올라가 가지고 산행을 하면서 막 나의 건강을 막 도모하고 거기서 연구를 해 가지고 거기서 90,000원을 쓴 것이나, 지금은 그런 가치관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왜 KTX를 뭐 못할 리가 없죠. 서울에 학회가 있어도 안 가요. 안 가도 소식을 들을 수 있고 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차를 샀는데 지금 3년 동안에 오늘 5,000km 넘었는데 오늘도 안 타고 올라다가 저녁에 이제 캄캄해질 것 같고 추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또 대학에 오다 보면은 또 여러 사람도 만나고 또 매실 분도 혹시 있을까 해서 차도 이제 겨우 이제 여기다 놔두고 또 주차비만 여기다 피해도 끼치고, 그러니까 교수님 걱정하지 마시고 교수님 건강이랄지 생각을 이렇게 다듬으셔가지고 후배들한테 용기를 많이 주십시오. 메이저리그의 선수들이 마이너리그를 보살펴줘야지 이렇게 되지, 마이너리그 선수들을 혹시라도 뭐 이렇게 우려스럽다고 건강미를 주시고 그러면은 좋고, 우리 이대수 선생님도 책을 얼마나 많이 모은지 몰라요. 이 양반 책이 더 많아. 사실 더 많은데도 어떨 때는 오늘 또 가니까 종가연구라는 책이 있어요. 전라도 종가연구. 저한테 없는 책이에요. 조금만 기다리면 어떤 선생님이 오시면 선생님한테 기증할 텐데요. 한데 여기 시간이 됐기 때문에 기다릴 수 없고, 우리 동네에 종가를 취재를 했더라고요. 그 내용이 궁금해. 내가 모르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빨리빨리 찍을 수도 있고, 저렇게 후배님들이 막 찍을 수 있고, 이것을 또 어떻게 또 편집을 얼마나 하느라고 고생하겠어요. 이렇게 막 사투리 쓰는데 또 어떤 분은 인신공격이 또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그 뭐 법적으로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청문회 때도 막 하고.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 나와버려가지고 이런 데 나와가지고 팬데믹 지인데 나와가지고 김경수가 뭐 아무것도 아닌 놈이 나가가지고 뭐 노가리 피고 뭐 한데, 강상원 박수 그 말하자면 그 유튜브 채널 들어보면 하여튼 그분은 할 말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라도 분인가 아닌가는 모르는데, 그런 거 학문적으로 이제 그렇게 소신 있게 하신 분도 있는데, 저는 소신도 없고 그러지만은 늘 교수님을 이렇게 여기 근처에 직장 있을 때도 이제 뵙고, 우리 선생님은 이제 돌아가셔봤잖아요. 농사 짓다가 돌아가셔버리고 멀리 계시고, 그리고 또 저 지도 교수님도 이미 이제 경기도로 가셔버렸어요. 가셔서 뵙지도 못하고, 제가 이제 학교 있을 때 가면 지금도 막 쩌랑쩌랑하니 사회 보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정도는 못 되고, 여기 이제 찍는 분들도 아마
여기 나간 분들한테 우리 군대 동기들이요. 자네는 현역 같네 그래. 그 배우가 군대 복장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이제 시간이 아마 돼가지고 좀 그래도 하셔서 너무 정리를 그렇구만. 그만이요. 하시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자신하건대 가장 그 소통이 잘 된 이야기판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시고 오늘 이제 다들 고생하셨고요. 또 궁금한 것은 선생님 댁이 고서에 있고 고서에 주로 계시니까 이렇게 지나가시는 길에 좀 보시고 하시면 그래도 이제 될 것 같습니다.